2017년 11월 13일 오후 3시 31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한 남자가 트럭을 몰고 군사분계선을 향해 질주합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총성. 차가 도랑에 빠집니다. 그는 뛰기 시작합니다. 총알이 그의 등을, 어깨를, 팔을 관통합니다. 뜨겁다. 그가 느낀 건 통증이 아니라 열기였습니다. 쓰러지기 직전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본능이 말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끝이다. 이것은 탈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순간에 선택을 강요받았고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았으며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판문점, 그날의 진실. 오청성 1998년생 2017년 당시 21살. 북한군 병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근무. 그날 아침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눈을 떴습니다. 2017년 11월 13일 월요일. 날씨는 쌀쌀했습니다. 그는 이날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줄 몰랐습니다. 아침 일과 점호 식사, 근무 배치,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평범하지 않은 것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불안, 두려움, 그리고 어떤 결심.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그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그 순간 뭔가가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그는 차량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군용 트럭, 판문점 지역을 순찰하는 차량. 운전은 그의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동료가 옆에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술이 관련되어 있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긴장이 있었습니다.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청성은 결정했습니다. 지금이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계획은 없었습니다.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저 본능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는 트럭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엑셀을 밟았습니다. 방향은 남쪽 군사분계선 자유. 아니, 그는 자유가 뭔지도 정확히 몰랐을 겁니다. 단지 알았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빠르게. 동료가 소리쳤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멈춰.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엑셀을 더 깊이 밟았습니다. 트럭은 가속했습니다. 시속 40km, 50km, 60km. 군용 트럭치고는 빠른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관문이 나타났습니다. 북한군이 지키는 초소. 1차 검문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부. 평소라면 차량은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신분 확인, 통행, 목적 확인 절차. 하지만 오청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문소 근처에 북한군 병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정지. 오청성은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엑셀을 밟았습니다. 더 세게.
트럭은 검문소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병사들이 놀라 피했습니다. 차단기가 있었습니다. 나무로 된 간이 차단기. 오청성은 그냥 들이받았습니다. 쾅! 차단기가 부러졌습니다. 나무 조각이 튀었습니다. 트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라, 쏴. 그리고 총성탕. 첫 번째 총성. 하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청성은 계속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핸들이 미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도로는 좁았습니다. 양쪽에 나무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가을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트럭은 그 길을 질주했습니다. 뒤에서 또 다른 차량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 차량 추격. 그들은 무전으로 연락했을 것입니다. 탈주 차량 발견. 남쪽으로 향하고 있다. 저지하라. 그리고 앞쪽에서 2차 검문소, 이곳이 진짜 관문이었습니다. 판문점의 마지막 북한 측 검문소. 여기를 지나면 군사분계선까지 불과 몇백 미터. 하지만 여기는 1차 검문소보다 훨씬 삼엄했습니다. 더 많은 병력, 더 확실한 차단 시설, 그리고 이미 무전을 받은 상태. 오청성이 오고 있다는 것을, 그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병사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도로를 막고 서 있었습니다. 정지하지 않으면 사격한다. 오청성은 선택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멈추면 끝입니다. 체포, 처벌, 아마도 죽음. 계속 가면 총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릅니다. 살 수도 있습니다. 그는 선택했습니다.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트럭은 최고 속도로 2차 검문소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병사들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탕, 탕, 탕. 총알이 트럭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앞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퍽. 총알이 차체에 박혔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날아갔습니다.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펑. 앞 타이어. 트럭이 흔들렸습니다. 핸들을 잡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오청성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검문소의 차단 시설을 향해 똑바로 돌진했습니다. 병사들이 마지막 순간 옆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쾅! 트럭이 차단기를 들이받았습니다. 금속 소리, 부서지는 소리, 비명, 총성,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트럭은 차단기를 뚫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차단 시설의 일부가 트럭에 걸렸습니다.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더 많은 총성탕,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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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뒤에서, 옆에서, 사방에서 북한군은 집중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경고 사격이 아니었습니다. 명중시키기 위한 사격이었습니다. 죽이기 위한 사격이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오청성은 몸을 낮췄습니다. 핸들만 겨우 잡고 시야도 제대로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남쪽으로 계속 퍽, 퍽, 퍽. 총알이 트럭 곳곳에 박혔습니다. 뒤주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좌석에도 총알이 박혔습니다. 그가 앉았던 자리 바로 옆에 10cm만 옆이었으면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트럭은 계속 달렸습니다. 타이어가 터진 상태로 차체가 부서진 상태로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하지만 계속. 그리고 앞쪽에 도랑이 보였습니다. 군사분계선 근처의 배수로. 깊지는 않았지만 타이어가 터진 트럭으로는 쿵. 트럭이 도랑에 빠졌습니다. 앞쪽이 처박혔습니다. 엔진이 멈췄습니다. 트럭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청성은 잠시 멈췄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총성, 엔진, 소리, 충돌음.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들렸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북한군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멀었지만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청성은 문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가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트럭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으로 저 멀리 보이는 건물들. 한국군 초소, 자유의 집 그곳까지 불과 몇백 미터. 하지만 가장 긴 거리였습니다. 뒤에서 북한군이 소리쳤습니다. 멈춰. 서지 않으면 쏜다. 오청성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달렸습니다. 낙엽을 밟으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총성탕, 뭔가가 그의 등을 쳤습니다.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무겁고 강하고 뜨거웠습니다. 뜨겁다. 그가 느낀 첫 번째 감각은 열기였습니다. 통증이 아니라 불타는 듯한 열기.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달렸습니다. 탕, 또 한 발, 이번엔 어깨, 팔에 충격이 왔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움직였습니다. 탕, 탕, 연속으로 두 발. 하나는 등, 하나는 옆구리,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균형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탕, 다섯 번째, 총알. 이번엔 몸을 관통했습니다. 등에서 들어와 앞으로 나갔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자신의 피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붉은 것이 보였습니다. 북한군은 계속 쏘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멈춰야 했습니다. 군사분계선, 그들은 넘을 수 없었습니다. 국제 협정. 하지만 총알은 넘었습니다. 몇 발이 더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빗나갔습니다. 오청성은 비틀거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발이 꼬였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낙엽 위에 푹신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야겠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눈을 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그를 깨웠습니다. 목소리 하지만 다른 억양. 여기 사람 있어요. 의무병, 빨리. 한국군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청성을 발견했습니다. 낙엽 더미 속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어가는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살아있어요. 하지만 상태가 심각합니다. 다른 병사가 무전을 했습니다. 총상 환자 발견. 즉시 의료 지원 필요. 헬기 요청합니다.
그들은 오청성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더 안전한 곳으로, 북한군의 사정거리 밖으로. 오청성은 끌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땅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파란색,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나는 살아있는 건가?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했습니다. 의무병이 도착했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열 응급처치, 환자 혈압 측정 불가, 맥박 미약, 대량 출혈,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급박한 목소리들 하지만 멀게 들렸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헬기, 소리, 프로펠러 바람. 그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헬기로 옮겼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오청성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헬기 안이 보였습니다. 의무병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긴장, 걱정, 집중. 한 의무병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버텨요. 곧 병원 도착합니다. 오청성은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으로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의식이 사라져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뜨겁다.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총알이 남긴 열기, 생명이 빠져나가는 열기. 하지만 동시에 다른 열기도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손. 그의 손을 잡고 있는 따뜻한 손.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것이 그의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 헬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아주대학교 병원을 향해 그의 생명이 달린 비행. 그리고 지상에서는 전 세계가 이 소식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판문점에서 북한군 병사 귀순 시도, 총격 속 탈출, 중상 생존, 여부, 불투명. 하지만 오청성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뉴스가 되었다는 것을, 자신의 선택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것을, 자신이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그는 그저 의식 없이 헬기에 실려 있었습니다. 생명이 실오라기처럼 가느다랗게 이어진 채. 2017년 11월 13일 오후 3시 31분에 시작된 이 사건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병원에서, 수술대에서, 그리고 그 이후의 긴 시간 동안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아주대학교 병원 응급실, 2017년 11월 13일 오후 4시경 한 명의 환자가 실려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21살, 총상 환자, 다발성 관통상. 의료진이 그를 봤을 때 첫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맥박은 미약했습니다. 피부는 창백했습니다. 복부는 부풀어 있었습니다. 내부 출혈, 대량 출혈. 총알은 최소 5발, 어떤 것은 끈을 뚫고 들어와 복부를 관통했습니다. 어떤 것은 어깨에 박혔습니다. 어떤 것은 팔을 관통했습니다. 장기 손상, 대장 파열, 소장 손상, 간 손상 가능성, 혈관 손상,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응급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집도인은 이국종 아주대학교 병원 외상외과 교수. 한국에서 손꼽히는 중증외상 전문의. 그는 이미 수많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환자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달랐습니다. 단순히
의학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환자는 북한군 병사였습니다. 탈북자였습니다. 국제적 이슈였습니다. 언론이 병원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대기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실 안에서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수술은 길었습니다. 몇 시간. 의료진은 그의 복강을 열었습니다. 피가 쏟아졌습니다. 리터 단위로 장기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대장은 여러 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소장도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혈관도 여러 곳이 파열되어 있었습니다. 봉합절제, 수혈 그의 몸에는 수십 유닛의 혈액이 들어갔습니다. 일반인이 평생 수혈받을 양을 하루에 받았습니다. 심장은 계속 뛰었습니다. 약하게. 하지만 계속. 의료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수술실 밖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기자들은 대기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뉴스를 기다렸습니다. 북한군 병사, 생존할 것인가? 수술이 끝났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열흘이 중요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알았습니다.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건 환자가 수술대에서 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살아남을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열흘 그 기간 동안 감염이 올 수 있습니다. 장기 부전이 올 수 있습니다.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폐혈증이 올 수 있습니다. 다발성 장기 손상 환자의 경우 수술 후 첫 2주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피장기 일부, 체력, 면역력. 그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인공호흡기, 심전도 모니터, 각종 튜브. 그의 몸은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의식은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24시간 감시했습니다. 감염 징후 발열, 혈압 변화, 심박수 변화, 호흡 변화, 모든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료진은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희미하게 천천히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얀 천장, 하얀 벽, 낯선 얼굴들. 그는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의료진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로. 그는 알아들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안도인지, 두려움인지, 슬픔인지 아마 모든 것이었을 겁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의학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지만 그가 곧 알게 될 것은 살아남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청성이 눈을 떴을 때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이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차를 몰았던 것, 총소리 뛰었던 것, 그리고 쓰러진 것. 그 이후는 공백이었습니다. 의료진이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판문점에서 총에 맞았습니다. 5발 이상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회복 중입니다.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총에 5발이나 맞았다고? 자신이 수술을 받았다고? 자신이 지금 한국에 있다고? 의료진은 그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뉴스 영상 CCTV 영상 판문점에서 그가 트럭을 몰고 달리는 모습, 총에 맞고 쓰러지는 모습 한국군이 그를 구출하는 모습. 그는 화면 속 자신을 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그게 자신이라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저게 나인가? 그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봤습니다. 수술 자국, 긴 흉터배를 가로지르는 선, 가슴에 튜브 자국, 팔에 총상 흔적.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뻔했구나. 하지만 더 혼란스러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문들, 뉴스 보도들, 북한에서 퍼지는 이야기들. 오청성은 살인자다. 그는 상급자를 죽이고 도망쳤다. 그는 범죄자다.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죽였다고? 자신이 범죄자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은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탈북을 정당화할 수 없으니 범죄를 저지른 자가 도망친 것이라고. 그래야 체제의 균열을 막을 수 있으니,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니 오청성은 해명해야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인터뷰에서 저는 누구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말은 쉽게 믿기지 않습니다.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병원에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 그의 안전을 위해. 하지만 그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얀 벽, 하얀 천장 같은 얼굴들, 같은 목소리들. 그는 밖을 볼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뉴스로만 세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뉴스 속에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판문점, 귀순 병사 기적적 생존, 북한의 실상. 그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탈북의 상징, 자유의 상징, 북한 체제의 모순을 보여주는 상징. 하지만 그는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21살의 청년 부모가, 그리운 청년 고향이, 그리운 청년 친구가, 그리운 청년. 밤이 되면 그는 울었습니다. 조용히, 혼자, 의료진도 모르게. 그는 엄마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엄마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까? 엄마는 자신을 용서할까? 그는 전화를 받고 싶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과 연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그의 선택은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탈북자, 가족 연좌제 처벌. 그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건가? 내가 살기 위해 가족을 희생시킨 건가? 이런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회복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장기는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의료진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어요. 축하합니다. 하지만 그는 축하받는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지만 무엇을 위해
살아남았는지 몰랐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한국에 있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퇴원했습니다.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가 그를 향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기분이세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준비된 답변처럼.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모르겠다. 퇴원 후의 삶은 새로운 전쟁이었습니다. 총알은 더 이상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이 그를 공격했습니다. 기억, 악몽, 불안, 고립. 오청성은 한국 사회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언어는 같았지만 문화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낯설었습니다. 자유는 있었지만 방향은 없었습니다. 그는 보호를 받았습니다. 정부의 지원 탈북자 정착 프로그램 주거 지원 생활비 지원. 하지만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소속감, 정체성, 목적. 그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매일 밤. 총소리, 피 쓰러지는 느낌. 그리고 깨어나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몇 초 동안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한국이구나. 안전하구나. 하지만 안전하다는 느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전쟁 참전 군인들이 겪는 것, 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겪는 것, 그도 겪었습니다. 그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심리치료, 인지행동 치료하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총에 맞는 순간의 공포, 죽음이 가까이 온 순간의 실제감, 가족을 두고 온 죄책감. 선생님, 저는 가끔 제가 왜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살아남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찾아가야 할 이유가요. 하지만 이유는 쉽게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다른 탈북자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그들은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 가족을 걱정하는 것,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것.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는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슬펐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구나. 그는 미디어에 나왔습니다. 인터뷰, 다큐멘터리, 강연.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판문점을 넘을 때 무슨 생각을 했나요? 북한에서의 삶은 어땠나요? 자유를 얻은 기분이 어떤가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성실하게, 솔직하게. 하지만 때로는 피곤했습니다. 같은 질문, 같은 대답.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용기가 있으시네요. 당신은 영웅입니다. 하지만 그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전화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연락처에는 엄마의 번호가 없었습니다.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엄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던가. 몇 달 전? 몇 년 전?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것이 자유의 대가였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살아가야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어디로? 그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기억과 함께 살아가는 것,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2025년 지금 오청성은 여전히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뉴스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족을 그리워합니다. 엄마, 아버지, 형제, 자매, 그들은 북한에 있습니다. 연락할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청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